메이데이, 기장이 쓰러졌어요. 신임은 빠져있어. 이건 네 레벨이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 생명이 달려있어요. 런던 상공 15,000피트 버드 스트라이크로 왼쪽 엔진이 폭발하듯 멈춰버린 비즈니스 항공기는 마치 날개 꺾인 새처럼 급강하하고 있었어요. 조종실에서는 기장과 부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8명의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독에는 미친 듯이 숫자를 줄여가고 있었고 연료 경고등마저 붉게 깜빡였죠. 그때 히드로 관제탑에서는 모두가 포기한 순간 커피나 타라고 무시받던 한국인 신임 여성 관제사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5분. 이것은 기적을 바라는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의 새벽 5시 30분 거대한 관제탑이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87m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마치 거인의 망루처럼 공항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최민서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살의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지 6개월, 영국 관제사 자격을 취득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정식 배치를 받은 첫 출근 날이었으니까요. 민서의 손은 출입증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설렘인지 긴장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새로 구입한 남색 정장, 그리고 가슴에 단 신입 관제사 배지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꿈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접어야 했지만 하늘과 연결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관제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빛이 민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15명 남짓한 관제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헤드셋을 쓰고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에는 수백 대의 항공기를 나타내는 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영어와 각국의 억양이 뒤섞인 교신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스크린에는 활주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민서가 안내받은 자리는 구석진 곳의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선배들의 자리와는 거리가 있었고 주요 모니터를 보기에도 각도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밑바닥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신입이 왔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민서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올리버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동양에서 온 친구구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민서입니다. 오늘부터 배치받았어요.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올리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민서, 발음하기도 어렵네. 그나저나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왔어? 히드로는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야. 하루에 1300편이 넘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커피나 타는 정도일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줄리아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올리버, 너무 그러지 마. 신입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회의록 정리라든가. 줄리아가 씩 웃으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민서의 능력을 이미 판단해버린 듯한 냉소로 가득했죠. 그런데 말이야, 아시아 억양으로 무전하면 파일럿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조종사들은 영국식 발음에 익숙하거든. 내 억양으로는
글쎄, 신뢰를 얻기 힘들 거야.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서의 짧은 대답에 올리버와 줄리아는 서로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들처럼요. 오전 9시 관제실 1일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임자인 에드워드가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50대 중반의 에드워드는 회색빛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25년간 관제사로 일해온 그는 히드로 공항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렸죠. 오늘 기상 상황은 양호합니다. 오후에 약간의 측풍이 예상되니 서쪽 활주로 운영에 주의하시고. 에드워드의 브리핑이 이어지는 동안 민서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활주로 번호, 풍향, 풍속, 시정거리, 구름 높이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에드워드가 물었을 때 민서는 손을 들었습니다. 서쪽 활주로 27 좌측의 계기 착륙 장치가 어제 점검에서 이상 신호를 보였다고 들었는데 오늘 운영에는 문제 없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죠. 올리버가 비웃듯 말했어요. 신입이 벌써부터 아는 척하네.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에드워드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오전 중에 재점검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27 우측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와 줄리아의 표정은 더욱 못마땅해졌죠. 브리핑이 끝난 후 민서에게 주어진 일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커피 심부름, 서류 정리, 복사, 전화 응대. 관제 업무와는 거리가 먼 자빌들 뿐이었어요. 다른 관제사들이 파일럿과 교신하며 항공기를 유도하는 동안 민서는 묵묵히 서류 더미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선배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뽑은 독일에는 그래도 1, 3개월 만에 실무 들어갔는데 이번 동양에는 글쎄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못 버티고 그만둘 거야. 여자들은 원래 멘탈이 약하잖아. 특히 동양 여자들은 더 그렇고. 민서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주먹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관제사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할 때 민서는 자리에 남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교신 내용을 다시 들으며 분석했습니다. 관제 용어, 항공기 콜사인, 비상 절차까지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했죠. 밤 9시가 되어서야 민서는 관제탑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는 차갑고 스산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빼곡히 적힌 노트와 녹음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저녁도 거른 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비행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특히 비상 착륙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엔진 고장, 유압 장치 이상,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머릿속에 새겼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조종사가 되진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내 길을 증명할 거야.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창밖으로 히드로 공항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착륙하는 비행기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민서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리버의 조롱도, 줄리아의 비웃음도, 그 모든 차별과 무시도 민서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그녀를 진정한 관제사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민서는 믿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일상은 예상보다 더 가혹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6시까지 관제탑에 도착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여전히 실무하는 거리가 먼 자빌들 뿐이었습니다. 커피 머신 청소, 회의실 정리, 서류 분류, 그리고 끝없는 복사 작업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죠. 월요일 아침 10시 주간 운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제사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지난주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펜을 든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에드워드가 발언권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권위적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경 발생한 근접 비행 사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올리버,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올리버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짓을 크게 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두 항공기간 분리 기준이 순간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제가 신속하게 대처해서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경험이 없었다면 위험할 뻔했죠. 그때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올리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당시 교신 녹음을 들어본 결과 첫 번째 경고는 부조종사가 먼저 인지에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제 지시는 그 이후에 나갔고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올리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목 근육이 경직되며 턱이 바르르 떨렸죠. 신입이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들어? 회의록이나 제대로 작성해. 줄리아가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민소인가 민수인가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겠네. 아무튼 신입은 조용히 있는 게 예의 아닐까요? 민서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틀리는 줄리아의 비아냥에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에드워드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회의가 끝난 후 휴게실에서 민서는 혼자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때 뒤에서 올리버와 줄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냄새 좀 봐. 마늘 냄새인가? 정말 역겨워. 동양 음식은 다 비슷하잖아. 관제실에서까지 그런 냄새 풍기면 곤란한데. 민서는 입에 있던 김밥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도시락을 덮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3시 민서는 여전히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제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파리발 런던행 항공기가 유압 경고등을 보고했고 관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레이더 화면과 관제사들의 움직임을 번갈아 관찰했어요. 긴급 활주로 클리어하고 소방대 대기시켜. 올리버가 소리쳤지만 그의 지시는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먼저 대체 활주로를 확보하고 다른 항공기들의 착륙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입의 의견 따위는 누구도 듣지 않을 테니까요. 다행히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관제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올리버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죠. 역시 경험이 중요해. 신입들은 10년은 더 배워야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묵묵히 자리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방금 있었던 상황의 모든 교신 내용과 처리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옆에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개선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활주로 운용 순서, 대기 항공기 재배치, 지상 지원팀과의 협조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죠. 저녁 7시 다른 관제사들이 퇴근한 후에도 민서는 관제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항공기 움직임을 다시 분석했어요. 특히 유압 문제가 있었던 항공기의 접근 패턴과 관제 지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깜빡 잊은 서류를 가지러 온 그는 불 켜진 구석 자리에 민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직도 있었나? 벌써 8시가 넘었는데. 민서가 고개를 들어 에드워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어요. 비상 착륙 시뮬레이션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싶어서요. 에드워드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죠. 밤 9시 민서는 관제탑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손에서 노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개선할 점들, 내일 더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리했죠. 집에 도착한 민서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항공 관제 시뮬레이터가 떠올랐어요. 특히 오늘 있었던 유압 문제 시나리오와 비슷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 연습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을 반복하니 새벽 1시가 넘었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민서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대응 절차, 엔진 고장 시 유도 방법, 조종사 무응답 상황 대처법, 착륙 장치 고장 시 수동 조작 안내,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새벽 2시 침대에 누운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올리버의 무시도, 줄리아의 조롱도, 그 모든 차별과 멸시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민서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굴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관제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관제실에서 그녀는 어제 정리한 노트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실제 관제석에 앉아 마치 실무를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가상의 조종사와 교신하며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는 연습을 반복했죠. 스피드버드 209, 런웨이 27 레프트, 클리어 투 랜드. 민서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비록 진짜 교신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진심을 다해 연습했어요. 언젠가 이 목소리가 진짜 조종사에게 전달될 날을 꿈꾸며 말이죠. 오전 6시 30분 다른 관제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구석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별의 벽은 높고 두꺼웠지만 민서는 그 벽 아래에서 조용히 터널을 파고 있었어요. 매일 밤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이 언젠가는 그 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죠. 화요일 오후 2시 45분 런던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히드로 공항 관제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무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무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런던 시티 공항에서 이륙한 비즈니스 제트기가 히드로 관제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걸프스트림 G650 기종의 이 항공기에는 특별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리처드 헤일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50대의 리처드는 아내 사라, 8살 아들 제임스, 5살 딸 엠마 그리고 70대 모친 엘리자베스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GN001 플라이트 레벨 200 유지하고 헤딩 090로 진행하세요. 올리버가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자신만만했어요. 비즈니스 제트기는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제임스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신기해했고 엠마는 할머니 엘리자베스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가 고도 2만 피트를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버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철새떼가 좌측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었죠. 쿵!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기장 마이클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날아온 새의 일부가 조종실 유리창을 강타하면서 그의 머리를 직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기장은 의식을 잃고 조종관 위로 쓰러졌어요. 부조종사 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는 비행 경력이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죠. 손이 덜덜 떨리며 무전기를 잡으려 했지만 극도의 긴장으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니, 펜펜 GN001. 그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으로 톰마저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객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좌측 엔진이 멈추면서 기체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제임스와 엠마의 울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빠 왜 이래요? 사라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엘리자베스는 창백한 얼굴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승객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클레어였어요. 그녀는 10년 전 경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했던 경험이 있었죠. 비록 대형 제트기는 처음이었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제가 조종실에 가보겠습니다. 클레어가 승무원에게 외쳤고 함께 조종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쓰러진 조종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클레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한편 히드로 관제탑에서는 갑작스러운 교신 두절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상에서 GN001의 고도가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GN001, 히드로 타워, 응답하세요.
올리버가 반복해서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줄리아도 다른 주파수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죠.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는 GN001 기장이 쓰러졌어요. 관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관제사들의 시선이 스피커로 향했어요. 클레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객입니다. 조종사 2명 다 의식이 없어요. 엔진 하나가 멈췄고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전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엠마의 날카로운 울음과 제임스의 흐느낌, 그리고 어른들의 비명이 뒤섞여 있었어요. 올리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매뉴얼을 뒤적이기 시작했지만 손이 떨려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어요. 줄리아는 다른 관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이런 극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도를 유지하라고 하니 먼저 엔진을 재시동 아니야. 올리버가 중얼거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민서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어요. 항공기는 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속도도 불안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5분 내에 추락할 것이 분명했죠. 민서는 지난 2개월간 밤마다 연습했던 비상 절차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대응, 단발 엔진 비행, 비조종사의 항공기 조작 안내 모든 시나리오를 수백 번 반복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무전기에서 엠마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눈앞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가던 날 난기류를 만나 무서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안심시켜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드워드가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누가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리버는 고개를 숙였고 줄리아는 시선을 피했어요. 다른 관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조종 경험이 없는 승객을 안내해서 비행기를 착륙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했어요. 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5,000피트 아니 14,000피트 제발 뭐라도 말해주세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의 시선은 노트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개월간 정리한 모든 비상 절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특히 걸프스트림 기종의 단발 엔진 비행 절차는 어제 밤에도 복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관제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레이더상의 점은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민서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일까요? 아니면 신입이 나서서는 안 되는 상황일까요? 하지만 무전기에서 계속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GN001은 이제 13,000피트까지 하강했고 무전기에서는 클레어의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울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흐느낌은 점점 거세졌고 엠마는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들이 스피커를 통해 관제실 전체를 가득 채웠죠. 아빠 일어나요. 아빠 왜 대답 안 해요?
제임스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8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무전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제임스야. 아빠가 여기 있어. 엠마도 울지 마. 곧 착륙할 거야. 하지만 그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도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렸고 사라의 흐느낌도 간간히 들려왔죠. 70대의 엘리자베스는 손자들을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올리버는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매뉴얼을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페이지를 제대로 찾지도 못했어요. 수십 년간 관제사로 일했다고 자랑하던 그였지만 이런 극한 상황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포기한 듯 매뉴얼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조종 경험도 없는 승객이 어떻게 비행기를 착륙시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미 끝난 거야. 줄리아가 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현실에서는. 글쎄요. 우리가 뭘 해도 결과는 뻔해요. 단발 엔진으로 초보자가 착륙한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때 민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모든 시선이 쏠렸어요. 관제실의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리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신입이 나서겠다고? 농담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커피나 타던 애가 갑자기 영웅이라도 되려고? 민서는 올리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이 기종의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했습니다. 단발 엔진 비행 절차도 알고 있고 비상 착륙 매뉴얼도 외우고 있어요. 올리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는 다른 동료들을 둘러보며 과장된 제스처로 말했죠. 들었어? 시뮬레이션이래. 게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진짜 상황이라고. 내 아시아 억양으로 무전하면 저 승객이 더 패닉에 빠질 거야. 영국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뭘 안다고? 줄리아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여자는 위기 상황에 약하다는 거 몰라? 특히 동양 여자들은 감정적이잖아. 지금 내가 나서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내가 울면서 무전하면 어쩔 건데? 책임질 수 있어?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말했어요. 저는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억양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선배님들은 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가요? 그 말에 관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줄리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전기에서 클레어의 절규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12,000피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발 누군가 말해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엠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관제실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할머니. 민서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민서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날지 못하더라도 하늘을 지킬 수는 있다고요. 책임자님, 제가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민서가 에드워드를 향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고민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죠. 올리버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에드워드, 이건 미친 짓이에요. 신입한테 맡기면 우리 모두 살인자가 되는 거야. 언론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경험도 없는 아시아 여자한테 맡겼다가 실패했다고 하면? 줄리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사고 조사에서 우리가 경험 없는 신입에게 맡겼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면허도 박탈당할 거고 평생 이 일 못해요. 민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이제 11,000피트까지 떨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단발 엔진 비행 절차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걸프스트림 G650의 특성, 단발 엔진 시 최적 속도 140노트, 플랩 20도 설정, 착륙 접근 각도 3도.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다른 관제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서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신입이 할 수 있을 리가.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이건 자살행위야. 차라리 그냥 기도나 하는 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서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지난 2개월간 매일 밤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확신이었죠. 무전기에서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저는 리처드 헤일입니다. 헤일 인더스트리에. 제발, 제 가족을 구해주세요. 아이들이 8살, 5살이에요. 제 어머니도 계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인 사람이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올리버가 민서의 팔을 잡으며 막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내 레벨이 아니야. 물러서. 내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야? 민서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배님들이 못한다면 저라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올리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내가 감히 우리를 무시해? 겨우 2개월 된 신입이? 줄리아가 민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민서, 아니 민소인가 민수인가?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겠네. 아무튼 기록이나 계속해. 이건 내 레벨이 아니야. 시뮬레이션 게임하고 실제는 완전히 달라. 내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야? 민서는 줄리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틀리는 그녀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레이더 화면의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500피트, 9,400피트, 9,300피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민서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무전기에서 클레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했어요. 연료 경고등이 켜졌어요. 남은 연료가 15분? 아니 14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기체가 계속 흔들려요. 그 순간 관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연료까지 부족하다는 것은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라는 의미였어요. 에드워드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주변 공항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게트윅은 너무 멀고 루턴도 마찬가지야. 시티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올리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연료 15분에 고도 9,000피트, 단발 엔진. 이건 불가능해. 우리가 뭘 하든 결과는 똑같아. 그때 다른 관제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참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시선을 피했어요. 누군가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러 갔고 누군가는 비상대응팀에 연락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죠. 민서는 홀로 레이더 화면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쳐 걸프스트림 G650의 연료 소비율을 확인했습니다. 단발 엔진 운영 시 분당 연료 소비량, 최적 활공 속도, 착륙 필요 거리. 모든 수치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었죠. 15분이면 충분해. 아니, 충분하게 만들어야 해. 민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에드워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책임자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몇 초가 중요해요. 에드워드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25년 경력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신입에게, 그것도 겨우 2개월 된 아시아 여성에게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줄리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정신 차려요. 이건 도박이에요. 우리 모두의 커리어를 걸고 하는 도박. 실패하면 언론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갈지 뻔해요. 무능한 관제사들이 신입에게 떠넘겼다고 할 거예요. 올리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정식 프로토콜대로 비상 착륙 준비만 시키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는 게 나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매뉴얼대로 했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 민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전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올리버가 다시 막으려 했지만 민서의 단호한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임스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빠, 비행기가 이상해요. 창문 밖에 연기가 나요. 무서워요. 엠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5살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숨쉬기 힘들어요. 귀가 아파요. 사라의 목소리가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그녀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있어. 곧 착륙할 거야. 조금만 참아. 엘리자베스의 기도 소리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70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절박하게 신에게 호소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 순간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도 엘리자베스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생전에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어려운 순간일수록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요. 그때 리처드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체면도 자존심도 버린 채 간청하고 있었어요. 제발, 누구든 좋으니 도와주세요.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돈도, 뭐든 드릴게요. 제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이대로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가족여행을 가려던 것뿐인데. 제발.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비상 착륙 시 필요한 모든 절차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관제실의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신입이 정말 하려나? 미친 짓이야. 자격증도 없는데. 실패하면 우리도 다 끝장이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민서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민서 외에는 아무도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에드워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결심이 서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 민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 민서는 고개를 들어 에드워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매일 밤 연습했어요. 올리버가 비웃었습니다. 연습?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실전은 달라. 민서는 올리버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럼 선배님은 실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종사를 잃은 항공기를 착륙시켜 본 경험이요? 올리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줄리아도 입을 다물었어요. 관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레이더 화면의 고도는 이제 8,000피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민서는 다시 한번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히드로 공항까지의 거리, 현재 고도에서의 활공 가능 거리, 착륙에 필요한 최소 고도, 모든 계산이 아슬아슬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에드워드가 마침내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회색빛 머리카락이 형광등 아래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관제사로서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요. 레이더 화면의 고도는 이제 7,500피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몇 초마다 수십 피트씩 떨어지는 숫자를 보며 에드워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올리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고 줄리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에드워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는 민서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나?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개월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밤 시뮬레이터 앞에서 보낸 시간들,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내려간 비상 절차들, 조종사의 꿈을 접고 관제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전기 앞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훈련생 시절 이 기종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했습니다. 조종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시절부터 걸프스트림 기종은
제가 가장 잘 아는 항공기 중 하나예요. 버드 스트라이크 대응, 단발 엔진 비행, 비상 착륙. 모든 절차를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올리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막으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목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에드워드,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자격도 없는 신입이. 만약 실패하면. 하지만 에드워드는 손을 들어 올리버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올리버, 그럼 자네가 할 수 있나? 지금 당장? 올리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고 고개를 숙였어요. 에드워드는 관제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줄리아조차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무전기를 천천히 민서에게 건넸어요. 그 순간 민서는 무전기의 무게가 천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니었어요. 8명의 생명이 걸린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서가 무전기를 받아들자 관제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올리버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벽에 기댔고 줄리아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GN001, 여기는 히드로 타워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클레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들려요. 당신은 누구세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신입 관제사라고 하면 더 불안해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관제사 최민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겁니다. 먼저 침착하게 숨을 고르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클레어의 숨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이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고도계는 몇을 가리키고 있나요? 7,000. 아니, 6,800피트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민서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하강률이 예상보다 빨랐어요. 시간이 더욱 촉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종관을 잡고 계신가요? 네, 하지만 저는 대형 제트기는 처음이에요. 경비행기만. 괜찮습니다. 기본 원리는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안내할 테니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민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걸프스트림 G650의 조종 특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단발 엔진 시 요 컨트롤, 트림 조정, 최적 활공 속도,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우측 엔진의 스로틀을 확인하세요. 엔진 계기판에서 N2라고 표시된 것이 보이나요? 네, 보여요. 정상 작동 중이에요. 좋아요. 이제 조종관을 살짝 당겨서 기술을 들어 올리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요. 민서의 지시가 이어지는 동안 관제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점차 긴장된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민서의 옆에서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하강률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즉각적인 추락 위험은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제사님, 정말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나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네,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내 상황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숨이 가쁘신 것 같고, 민서는 마음이 아팠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에게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르신에게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하고요. 그때 클레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왼쪽으로 기체가 계속 기울어요. 제어가 안 돼요. 민서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단발 엔진 비행의 전형적인 현상이었어요. 러더 페달을 밟으세요. 오른쪽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아서 기체를 수평으로 유지하세요. 동시에 에일러론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고요. 민서의 지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조종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황을 그리며 안내했어요. 올리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신입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줄리아도 이제는 조롱하지 않고 진지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계속해서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2개월간의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의 지휘 아래 항공기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고도는 5,500피트에서 더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클레어도 조종관 조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관제실의 분위기도 처음의 절망에서 조심스러운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클레어 씨. 지금 속도를 140노트로 유지하세요. 그게 단발 엔진 시 최적 활공 속도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무전기가 미끄러질 정도였지만 그녀는 꽉 잡고 있었어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어 들려왔습니다. 140노트. 맞아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제사님, 우리가 정말 착륙할 수 있을까요? 민서가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클레어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안 돼. 빨간불이 또 켜졌어요. 기어. 착륙장치 경고등이에요. 관제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착륙장치 고장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단발 엔진의 착륙장치 문제까지 겹친다면 올리버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이건 정말 끝났어. 동체 착륙은 불가능해. 줄리아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관제사들은 아예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곧 일어날 참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를 뒤적이며 착륙장치 수동 조작 절차를 찾았어요. 걸프스트림 G650의 유압 시스템 구조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클레어 씨, 침착하세요. 유압 고장일 가능성이 커요. 수동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요? 어떻게?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교관처럼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조종석 바닥을 보세요. 카펫 아래 작은 핸들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 덮개로 덮여 있는. 클레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찾았어요. 빨간 덮개. 있어요. 좋아요.
덮개를 열고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힘이 많이 들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무전기 너머로 클레어가 힘겹게 핸들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끼익 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기내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임스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엄마, 비행기가 또 흔들려요. 무서워요. 엠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해요. 할머니. 리처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산소 마스크. 사라, 산소 마스크 확인해. 민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심장 문제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욱 촉박했습니다. 그녀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도는 4,800피트, 공항까지 거리는 15km. 계산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여유는 전혀 없었어요. 클레어 씨, 계속 돌리세요. 몇 바퀴나 돌렸나요? 15? 아니, 16바퀴요. 팔이 아파요. 민서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보통 50바퀴 정도는 돌려야 착륙 장치가 완전히 내려왔어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반드시 내려올 거예요. 그때 에드워드가 민서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민서, 시간이 부족해. 이 속도로는 민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는 무전기를 더욱 꽉 쥐고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 혹시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번갈아 가면서 돌리면. 네. 리처드 씨. 리처드 씨.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제가 돌릴게요. 클레어 씨는 조종을. 아니, 어떻게. 민서가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클레어 씨, 오토파일럿 버튼이 보이나요? 일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두 분이 번갈아서. 찾았어요. 오토파일럿. 작동시켰어요. 이어서 리처드가 핸들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20바퀴, 21바퀴. 힘들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민서는 그 사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착륙 장치가 내려와도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했고 플랩 설정도 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 접근 각도였습니다. 단발 엔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3도가 아닌 2.5도로 접근해야 했어요. 관제실의 다른 관제사들이 이제는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조차도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고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줄리아는 입술을 깨물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35바퀴, 36. 클레어와 리처드가 번갈아 가며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서는 활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이미 다른 항공기들의 착륙을 모두 보류시키고 활주로를 비워놓고 있었어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활주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45, 46. 고도는 이제 3,500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공항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착륙 장치는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의 기침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70대 노인의 힘겨운 숨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조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엠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민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누르고 더욱 집중했습니다. 50바퀴,
리처드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클레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초록불이 켜졌어요. 착륙 장치가 내려왔어요. 관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착륙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으니까요. 잘했어요. 이제 다시 조종간을 잡으세요. 활주로가 보이나요? 네. 네, 멀리 보여요. 불빛이.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단발 엔진으로 비조종사가 처음 보는 대형 제트기를 착륙시켜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해내야만 했습니다. 항공기는 이제 2500피트까지 하강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레이더 화면과 기상 정보를 번갈아 확인하며 마지막 착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측풍이 시속 15노트로 불고 있었고 이는 단발 엔진 착륙에는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클레어 씨,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플랩을 20도로 설정하세요. 레버가 중앙 콘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클레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랩 20도 설정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에요. 정상이에요. 이제 속도를 130노트로 줄이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민서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론으로는 수백 번 연습했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8명의 생명이 자신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더 이상 조롱하지 않고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고 줄리아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민서 옆에서 조용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800피트, 활주로까지 5km. 에드워드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클레어 씨, 활주로가 정면에 보이나요? 네. 불빛이 일직선으로 보여요. 좋아요. 이제 접근 각도를 맞춰야 해요. 기술을 살짝 내리되 하강률은 분당 500피트를 넘지 않도록. 그때 갑자기 클레어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왼쪽으로 기울어요. 제어가 안 돼요. 측풍이 예상보다 강하게 불어닥친 것이었습니다. 단발 엔진 상태에서는 균형을 잡기가 훨씬 어려웠어요. 민서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러더 페달, 오른쪽 러더를 더 강하게 밟으세요. 동시에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민서의 지시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한 손으로는 무전기를, 다른 손으로는 노트를 잡고 있었는데 노트의 페이지가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1500피트, 1400피트, 1300피트. 고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하지만 접근 각도가 불안정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하강하면 활주로에 충돌할 수 있고 너무 완만하면 활주로를 지나칠 수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숨이 가빠지세요. 제발 빨리. 엘리자베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민서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클레어 씨, 1000피트에서 기어를 확인하세요. 3개의 초록불이 모두 켜져 있나요? 네. 네, 다 켜져 있어요. 좋아요. 이제 파워를 조금 줄이고, 아니, 유지하세요. 단발이니까 파워를 유지해야.
민서는 순간적으로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일반적인 착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800피트, 700피트, 활주로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고 클레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500피트. 에드워드가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지시를 시작했습니다. 클레어 씨,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파워를 천천히 줄이면서 기술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400피트, 300피트. 관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접근하는 항공기의 불빛이 보였어요. 비행기는 좌우로 흔들리며 불안정하게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200피트, 플랩 30도, 민서가 외쳤습니다. 150피트, 파워 아이들, 100피트, 기수 올려, 더 올려, 50피트.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클레어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지금이에요. 조종간을 당기세요. 민서가 거의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크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어요. 타이어가 활주로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관제탑까지 들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세요. 너무 세게 말고. 민서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좌우로 흔들리며 활주로를 질주했어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활주로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순간 무전기에서 클레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이어서 기내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안도의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올리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고 줄리아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어요. 훌륭했어, 민서. 정말 훌륭했어. 민서는 그제야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밖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행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 마지막으로 클레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제사님, 최민서 씨, 당신은 영웅이에요. 정말로.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에 멈춰선 비행기와 그 주변을 둘러싼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8명의 생명이 무사했습니다. 그녀가 구한 것이었어요. 착륙 후 10분이 지났습니다. 히드로 공항 관제탑은 여전히 흥분과 안도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민서는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승객들을 하나씩 돌보고 있었고 특히 엘리자베스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70대의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다행히 손을 들어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와 엠마는 엄마 사라의 품에 안겨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민서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 손바닥에는 땀이 말라 소금기가 남아 있었고 목소리를 너무 써서 목이 칼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감을 넘어선 생명을 구했다는 벅찬 감동이었어요. 그때 올리버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어깨를 움츠린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민서 앞에 서서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아니 최민서 씨. 올리버가 처음으로 민서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아시아 억양이 어떻다느니 신입이 뭘 알겠냐느니 심지어 대놓고 조롱까지 했죠. 올리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했어요.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한 인간이었는지. 당신이 오늘 보여준 것은 정말. 나는 15년간 관제사로 일했지만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올리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가 30살 신입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숙인 고개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줄리아도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도도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일부러 이름도 틀리고 여자는 약하다느니 동양 여자는 감정적이라느니 기록이나 하라고 무시하고. 줄리아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내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실 나도 여자로서 차별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니. 당신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진정한 프로가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줄리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그녀의 눈에는 담담함과 약간의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죠. 민서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리버와 줄리아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어려 있었어요. 그때 관제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공항 경찰, 항공 당국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정장 차림의 리처드 헤일이었어요. 그의 정장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관제실을 둘러보다가 민서를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절박했어요. 50대의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가 민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수십억 파운드 자산을 운용하는 대기업 총수가 동양인 신입 관제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최민서 씨, 당신은 제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 제임스와 엠마, 8살, 5살의 그 어린 생명들, 제 아내 사라, 그리고 72세의 제 어머니까지 당신이 모두를 구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리처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억만장자의 체면도 기업가의 냉철함도 모두 사라진 채 그저 한 아버지이자 아들로서 감사를 표하고 있었어요. 제임스와 엠마가 구급차 안에서도 당신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천사 언니라고, 하늘에서 우리를 구해준 천사라고,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신을 그렇게 부르더군요. 민서는 당황해하며 급히 리처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전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리처드가 일어서며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떨리고 있었어요.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말이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언론사들에 연락했습니다. BBC, 스카이뉴스, 가디언, 더타임스. 모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특히 당신이 겪은 차별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말이죠. 리처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국 교통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수상 관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왕 폐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버킹엄 궁전에서 훈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국가적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랑스러움과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민서, 나는 25년간 관제사로 일했네.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뛰어난 동료들도 많이 봤지. 하지만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실력을 넘어선 무언가였어. 침착함,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자네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색 배지가 반짝였어요. 히드로 공항 최우수 관제사에게만 주어지는 명예 배지였습니다. 이건 원래 10년 이상 근무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히드로 70년 역사상 10명도 받지 못한 영예지. 하지만 오늘 전 직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네. 자네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에드워드가 민서의 가슴에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민서의 가슴에 전해졌어요. 작은 배지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올리버와 줄리아도 진심을 담아 박수를 치고 있었고 다른 관제사들도 환호했습니다. 그때 관제실 대형 모니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관제실 대형 모니터에 BBC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오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조종사를 잃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한국인 신임 여성 관제사가 구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관제사가 겨우 2개월 전에 배치된 신입이었다는 점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공항 활주로의 항공기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어요. 차별을 딛고 일어선 영웅, 최민서 관제사. 리포터가 현장에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히드로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신입 관제사는 동료들로부터 심한 차별과 무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녀만이 나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화면에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항 직원 한 명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신입이고 여자고 동양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무전기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놀랐죠.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같았어요. 민서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자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이었죠. 리처드가 민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최민서 씨,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당신 이야기만 하신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구해준 천사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요. 민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떨리던 기도 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임스와 엠마도요. 아이들이 병원 침대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당신께 드리고 싶다고. 비행기와 천사 그리고 무지개를 그렸더군요. 제목은 우리를 구해준 천사 언니래요. 리처드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용 그림이었지만 아이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비행기 옆에 날개 달린 사람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땡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도 단순한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지난 2개월간의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하면서도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관제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클레어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의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곧장 민서에게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최민서 씨, 드디어 만났네요. 당신의 목소리만 듣고 얼굴은 몰랐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었다니. 클레어는 민서를 놓아주며 계속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저는 경비행기 경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침착한 목소리와 정확한 지시가 마치 당신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클레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기침을 하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민서, 방금 공항 당국에서 연락이 왔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하더군. 자네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자네를 정식 선임 관제사로 승진시키기로 했네. 2개월 만에 선임이 된 건 히드로 역사상 처음이야. 물론 급여도 대폭 인상될 거고. 관제실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버가 앞으로 나와 민서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최민서 선임,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줄리아도 다가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동료로서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죠. 밤 9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민서는 여전히 관제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에드워드가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 자네는 오늘 많은 것을 바꿨어. 단지 8명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지.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원래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꿈을 접어야 했죠. 관제사가 된 것도 하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서였어요.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비행기를 조종하지는 않았지만 조종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늘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했죠. 어쩌면 이것이 제 진짜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드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란 게 있다면 자네는 오늘 그것을 만났을 거야.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착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었어요. 뉴스를 보고 연락하신 것이었죠. 민서야, 방금 뉴스 봤다. 우리 딸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니. 아빠도 하늘에서, 아니, 병상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통화를 끝낸 민서는 다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의 시련을 넘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마음속으로 독백했습니다. 나는 조종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오늘 수많은 생명을 지킨 관제사였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짜 관제사가 되었다. 창밖의 비행기들이 하나둘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비행기 안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민서는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대본을 쓰면서 우리 주변에도 민서처럼 실력이 있지만 편견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벌이 달라서, 출신 지역이 달라서, 혹은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받았던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민서처럼 묵묵히 실력을 쌓아 기회가 왔을 때 증명해 보인 경험이 있다면 또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사연을 기다립니다.